일단 나는 그 배달의 민족, 경찰, 검찰, 법원 이렇게 수레해가지고 업무 방해하고 소송 비용 뜯어가는 상병신 새끼들, 씨발 새끼들 그 네 개지. 그 네 개의 대표가 문재인, 윤석열, 김명수, 조희대, 대법원장 두 새끼, 대통령 두 새끼, 합의 네 새끼. 난 이 새끼들 병신 새끼들이라고 모욕했기 때문에 모욕죄 일단 자수했어. 자수했고 일단 이 게시물 어디다 했냐 이 씨발 새끼들이라고. 이 모욕죄 고소하려면 고소해. 씨발 새끼들아 해가지고 난 여기 올렸지. 그래가지고 뭔 내용인가 했더니 자 유 내가 어떤 변호사 유튜브를 봤는데 뭐 여성시대 까고 뭐 법원에서 판결 잘못 나온 거 까고 어쨌든 뭔가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한 변호사가 한 명 있더라고. 안세현 변호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에다 글을 올렸는데 유튜브 보고 여자들 카페인 여성시대 게시물이 증거라고 웃기며 허위사실 유포 판결한 너무 억울하니 공유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평식당이라는 업체를 배달의민족 등 배달 어플을 통하여 배달 장사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웬 여자가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장문에 허위 리뷰를 남겼고 이 여자한테 법적 조치 전에 왜 그런 허위사실을 썼냐는 항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여자는 나중에 알고 보니 다음 카페 여성시대 운영진과 절친인 관계로서 다음 카페 여성시대의 각종 허위사실 유포함과 동시에 위 연락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니 뭐니 개드립을 치며 그 여성시대 절친인 배달의민족 당시 대표였던 김봉진의 마누라에게까지 압력이 들어가 배달의민족 계약을 일방해제시켰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허위 리뷰에 대응하지 않아 직접 연락해 한 배달의민족의 업무방해 책임이 있다고 2억 5천만 원을 청구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고 이 소송구조라는 것은 증거와 청구 원인상 명백히 패소할 사정이 없을 때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소송구조 합의부에서 소송 정부구조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전부 다 내주는 걸로 해주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을 한 판사 설민수, 박설아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대법원장 김명수 등은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 올라온 여러가지 허위사실로 갈겨 쓴 진술만 가지고 성범죄 무고하듯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직접 연락해 욕설을 퍼붓고 싸웠다. 이상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허위 판결로서 기각을 하고 항소심들에 대한 소송구조 등도 현재 대법원장인 조희대까지 기각을 하며 항소심 못하게 막아 확정을 시키고 변호사 비용만으로 120-9186원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검찰에 위 판사들 및 여성시대 회원들을 정부 형사고소하고 위 판결문 내용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았지만 저는 위에 쓴 내용들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은 정당방위라서 무혐의 처분되었고 되려 여성시대 회원 몇 명이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증거자료와 해당 판결문이 허위사실에 기반하였다는 장문의 하소연을 담아 판결문을 토대로 기사를 쓴 언론사들의 중재 요청을 하였고 몇 개 언론사에는 아예 기사를 삭제한 대신에 자신들의 언론 이름이 언급을 하지 말라다는 조건으로 민형사 합의되었고 합의된 내용 중 공개가 가능한 아주경제 뉴스의 합의서 내용을 보면 판결이 모두 허위사실이라서 뉴스에 올라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하면 삭제하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용을 삭제하라. 욕설 등의 폭탄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내용을 삭제하라. 라는 조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조정 합의서예요. 여기 보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정정 반론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삭제하라. 수정해라. 욕설을 퍼붓고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연락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형사 소송 취하하고 그렇게 뭐 합의한다. 이게 합의서 조사관 김나래.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아무나 가입하여 영업하고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배달의 민족 등 어플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하고 누구나 사는데 왜 굳이 겉병식당 딱 하나만 특정 업체 딱 하나만 이용을 못하게 하면서
허위사실로 그것도 기반하여 무고당하여 계약해지로 업무방해 당하고 있고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도 지라는 상황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통령 윤석열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차전 13726 사건으로 청구법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헌법 등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 상태일 때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로서 그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는 데에 따른 위자료를 정신적 피해로 손해로 보아 같이 배상해야 한다. 피고 윤석열은 국가에서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1조 주권 보장,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 원칙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봉사자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원고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발전, 업무방해 등의 안보 위협인데 잘못 썼다. 위협 등의 위험의 제거 등의 법률 행위 등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기초사실 원고는 모 정미숙의 명의로 2012 10월 31일부터 겉병식당에 영업을 하다가 홀장사가 안 되어 생계유지를 위하여 배달의 민족 등에 가입하여 배당 장사를 시작하였다. 홀장사가 안 되니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올렸지. 외상장부 씨발 그런 문제. 봉은사로 129 겉병타운에서 명도를 하고 근처 변호사, 판사, 검사, 법원 공무원, 검찰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피고가 불공정 거래로 외상결제 허용해주는 일명 장부거래라고 한다. 특정 업체들에만 밥을 대먹어 유착거래 없이는 배달 장사만 가능한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지하 푸드코트에 입점해서 배달 장사만 하다가 배달 장사가 잘 되자 방해하려는 세력이 허위 리뷰를 남겨 업무 방해하였다. 내가 외상장부 얘기하면서 푸드코트 외상장부는 그냥 씨발 그 종은 완전 개병신이라고 했잖아. 그 짓을 한 거야. 로이어즈 타워에서. 그래서 로이어즈 타워 그 외상장부 걸은 그 몇 개 식당만 장사가 잘 되고 줄 서서 먹고 자리 다 채우고 다른 데는 하나도 못 팔아서 다 망하고 나가는 거야. 이거는 푸드코트 장사해본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해할 건데 그런 개 같은 상권이야. 개그지 같은 상권이 있거든. 푸드코트 외상장부 있는 푸드코트 로이어즈 타워. 배달의 민족은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하나는 배달의 민족이 모든 책임을 지고 통신 판매 당사자가 되는 배민 라이더스. 둘째는 통신 판매 당사자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업장이 지는 울트라콜이 있었는데 당시에 원고의 음원 정미숙은 울트라콜로 장사를 하는 통신거래 당사자였고 배달의 민족은 단순 광고와 중개만 하였다. 배민 라이더스는 거래의 당사자가 배달의 민족이라 업주의 연락처 제공도 안 한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은 단순 중개자야. 뭐 아무런 업주 손님과 연관이 없는 회사야. 그냥 광고만 하고 중개만 해주는 회사야. 근데 해지시킨 거지. 이런 개소리들로. 허위 리뷰의 사실과 다르다고 사업주인 정미숙이 아니라 원고가 정중하게 그 새끼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그 새끼 손님 이를 빌미로 배달의 민족은 배달 목적의 연락처를 사용하였다라고 계약을 해제하였다. 위 내용들에 위한 청구원인과 증거로 서울구라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는데 명백히 패소할 사정이 없어 승소라고 인용되어 소송 진행하였으나 코로나 걸린 김명수 등의 정치판사들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내용과 법원 조정 사건 내용과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패소시켰다. 거래의 트랜잭션은 고객의 리뷰를 남길 수 있거나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는 한 리뷰를 남긴 뒤 환불 요청을 한 뒤에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배달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은 이 트랜잭션 전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배달의 민족에 가입한 서비스 또한 울트라콜인 중개거래였고 배달의 민족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배민라이더스 계약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은 기각 못하겠으니 허위사실을 가미하여 불법행위라는 양 무고하여 기각한 것이다. 심지어는 헌법상 연자제 금지 원칙에 의하여 정미숙의 행위가 아닌 원고의 행위로 의하여 정미숙은 기각 등 불이행을 당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가 존재한다. 이를 법원이라는 헌법소하라는 기관이 침해하였다. 이런 일로 일단 여기까지 올리고 뒤이어서 또 말을 할게.